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11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우리 김종대 편집장, 제 짝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파리 에어쇼에 가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불가피하게 방송에 못 나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외로운 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우리 여성 활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참여연대 평화운동센터의 이미연 팀장님, 그리고 백가영 간사님 두 분, 예,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이제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안보에서 게스트를 모시기도 참 오랜만이고, 특히 여성분을 또 모신 것도 오랜만이고, 특히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건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안보 팬분들께 인사 말씀 이렇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이미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예, 한반도 비핵평화군 축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백가연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참여연대 평화운동센터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랑 국제 쪽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백가영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만, 두 분이 이 시민 활동, 그 중에서도 평화군축 운동 이 업계에 들어오시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좀 궁금한데, 간략하게 좀 어쩌다 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하셨어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원래는 국제개발협력 이쪽을 좀 공부를 하다가 네. 사실 군사비에 비하면 개발 협력 이쪽 비용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전 세계 오류라고 해야 네.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그런 오류가 바로잡히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네. 백가영 간사님은?
어떻게 이 업계? 저는 원래 방콕에 있는 아시아 인권단체에서 계속 동아시아 담당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참여연대가 거기 회원단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일한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참여연대에서는 국제 쪽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갔던 현장이 제주 해군기지고 네.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강정이 저의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 저희 처음 방문한 현장 이제 그렇게 네. 되면서 계속 평화운동에 네.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그 가운데 우리 백가원 간사님의 첫사랑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섭섭해하지 않을 거죠 걱정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네, 누가 가격고였는지 대충 좀 추측이 됩니다. 그 제가 우리 두 분은 지난주에 제가 좀 길거리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 그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관련해서 이제 그 참여연대 또 제가 있는 평화네트워크 또 다른 많은 단체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제가 두 분을 길거리 캐스팅을 했는데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흥미롭게도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5분 만에 네. 뉴스 속보로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럼 좀 뭐 그 소식 듣고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역시 우리 네. 시민단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사실 그런 그 방미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목소리가 꼭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뭐 각계에서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다행이다. 하지만 네. 네 그렇긴 하지만 뭐 네. 탄저균 사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에 가서 사과를 듣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예,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네. 이미 그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국 국방장관한테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네네.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합의된 게 아직 없고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7월에 한미 간 그 회의에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수십 년간 소파 개정 관련된 논의를 봤을 때 단발성 회의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사과 한 번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네. 어디 백관영 관사님 참여연대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서 환영 논평이나 이걸 좀 내셨나요? 저희 그렇게 네. 환영 논평을 내지는 않았고요. 네. 예, 어쨌거나 저희가 얘기했던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네. 어쨌거나 반영이 돼서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이후에도 계속 탄저균 관련한 저희가 네. 대응도 네.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한 거는 시민단체들, NGO들의 기자회견 덕분이다. 그게 힘이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진짜 안보 방송에서는 지금 파리에 가 계신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미국에 꼭 가셔라. 가신 김에 가급적 돌아오지 마셔라.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항상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얘기하시는 것과 또 반대로 행동을 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또 김종대 편집장의 파워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두 분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메르스 사태. 이게 이제 진정될 것 같다 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계속 뭐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는 곧 진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는데 뭐 계속 좀 악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뭐 이런 메르스 사태 이런 거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국민들이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충분히 정부를 신뢰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거나 마음의 안정 같은 걸 좀 찾고 그 지침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기본적인 신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돌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지 정부랑 국민사회에도 좀 실질적으로 그런 메르스 사태를 같이 힘을 합쳐서 진정시킬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참여연대 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네. 네, 전혀 집회가 워낙 축소된다거나 그런 뭐, 네. 예, 일들은 좀 있기는 한데 네. 예, 그렇더라도 저희 참여연대 건물이 뭐 폐쇄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참여연대가 NGO계의 뭐 거의 뭐 재벌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큰 회사에서 뭐 뭔가 좀 변화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오늘 그 두 분을 좀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 특히 뭐 통일외교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워낙 거대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같이 좀 참여해야 될 만한 이런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덧 그 이제 강정마을의 투쟁이 이제 3000일째가 되고 있고 메르스의 이 충격이 좀 그 감춰져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제 그 세균이 또 우리 일상을 또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탄저균. 네.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국민소송단 모집도 뭐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고 그 두 분이 또 얼마 전에는 뉴욕에도 다녀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강정마을 이슈부터 뉴욕에는 또 왜 가셨는지 이 국내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을 갔다 오신 이유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말씀을 듣고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 먼저 지금 뭐 이제 강정마을 관련해서 우리 백가영 간사께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뭐 국내 연대, 국제 연대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셨는데 지금 강정마을 상황이 좀 어떤지 뭐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정마을 해군기지 운동이 거의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벌써 9년째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올해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말?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군기지 싸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네, 네. 지어졌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제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과 활동가들 입장에서 이제 싸움이 스테이지 2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완공됐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환경적 문제점이라거나 안보적 문제점이라거나 절차적 문제점이라거나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인권 침해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대비책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정 마을의 약간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거리 식당,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이 다 가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삼거리 그렇죠. 식당이 네. 올해 이제 군 관사 진입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철거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네. 그랬을 때는 사실 구럼비가 저희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것처럼 이제 상거리 식당이 철거됐을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련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네, 높이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됐고 원희룡 도지사 같은 경우도 뭐 진상조사를 하겠다,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저희 입장, 않는다는 게 저희 이제 비판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이고 네. 동시에 올 초에 가장 문제가 됐던 마을 내 군관사를 건설하는 문제도 사실 마을 내부에 군관사가 건설되면 사실 그거는 생활터전 자체에 군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마침 이제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지어지잖아요. 강경초등학교 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앞에.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등하교를 할 때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고 이제 등하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런 군사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참 우려를 충분히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제주도 쪽에서는 아우 해군이 하니까 저희도 노력해봤는데 어쩔 수가 없다. 해군은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그 제주에서 뭐 회의가 있어서 네네. 갔다가 저녁에 이제 강정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랑 이제 그 술 한잔하면서 그쪽 상황도 들었습니다만 거기 뭐 잘하는 그 형님 한 분이 이제 약주 한 잔 드시고 네. 이 마을 곳곳에 이제 그 구럼비 앞바다 또 구럼비의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이제 그 군관사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분을 못 참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좀 항의를 하다가 연행이 됐다 이런 얘기 듣고 막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일상화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네. 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군관사가 들어오고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그 거기 있는 민간인과 군인들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 모두 우리 사회의 거대한 폭력의 이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나 도회의나 또 이제 강정 마을에 그래서 이제 또 올 여름에도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화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뭐 그 네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매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라고 해서 제주도 일대를 행진 한 일주일 정도 같이 하면서 제주도 내에 여론도 환기시키고 저희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는 행진을 매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참가해 보신 분들 말씀에 따르면 당연히 힘들죠. 하루에 20km씩 걷고 네, 네. 오르막
구름도 올라가고 그렇죠. 바닷가도 그 가고 무더위에, 네, 네. 무더위에 이제 아스팔트도 걷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가족 단위로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뭐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네. 일주일간 진행을 하고요. 예전처럼 동진이랑 서진으로 나뉘어서 코스가 두 코스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동진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제 성산일출목적도 지나가고 하니까 풍경도 네. 아름답고 영화 같지만 하루에 20km씩 걸어야 된다는 네. 그럼이 좀 있고 서진은 해변도 아름답고 하고 약간 좀 평탄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걷는 거리가 좀 짧다라고 짧은,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네. 올해도 이제 그 저희 참여연대 평화우치센터 웹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참가 네. 신청 링크가 있어서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투쟁 3000일을 맞이해요. 그래서 네. 정확한 날짜는 8월 3일인데 이제 문화제가 끝나는 8월 1일 날 3000일 투쟁 문화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까지 3000일 동안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싸웠으니까 서로 잘 싸웠다 격려도 해주고 다독다독 거리고 앞으로도 우리 완공되더라도 같이 열심히 싸우자라는 네. 그런 의지를 좀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올해는 특히 저희가 오키나와 괌 그리고 필리핀, 대만 정도에선 한 분씩 이제 국제 활동가들을 좀 초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 국제 왜 오키나와도 매년 약간 국제 행사처럼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네. 다 같이 행진하는 것처럼 강정 행진도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만큼 좀 네. 국제적인 행사로 좀 만들어 보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제주도, 오키나와, 괌, 필리핀, 대만 이들 섬 뭐 이게 한 국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섬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제 국가인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 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또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이런 쪽과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네. 그런 섬들이었는데 이 섬에 있는 활동가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섬 간의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뭐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시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사와 참가 방법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진짜. 접속하시면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뭐 여름 휴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동진 서진 한쪽은 길고 경치가 좀 아름답고 한쪽은 짧지만 뭐 경치는 성대도 덜 할 수 있는 골라 걷는 재미도 있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다양한 또 경험들 하실 수 있으니까. 부분 참가도 가능하시다. 부분 참가도 가능하답니다. 예. 7월 27일이 이제 그 정전 협정일 서명일입니다만 이날부터 해서 8월 1일까지 그리고 8월 3일은 강정마을 투쟁 3000일 맞이해서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그 오기 전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탄저균 관련해서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시겠지만 5월 말에 이제 5월 27일이었죠. 그 주한미군에서 사실상 그 전에 미국 본토에서 뭐 폭스뉴스부터 해서 네. 민간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더구웨이 연구소라고 하는 유타주의 연구소에서 탄저균 샘플이 그것도 살아있는 활성화된 샘플이 미국 내 9개 주 그리고 한국의 오산기지 사실상 평택기지인데 이제 그 이름이 부르기 쉬워서 오산기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오산기지에 그 배송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것에 저촉될 그 의혹이 있다. 이래서 지금 특히 국내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미군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고발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국민고발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누굴 고발하게 되는 거죠? 주한미군 그 사령관과 공군기지 거기 사령관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커티스 스케페로티, 네, 스케퍼러티랑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네. 7공군 사령관, 네. 예, 그 두 사람. 네. 그러면 그 고발하는 데 있어 뭐 국민들이 몇 명 이상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미 지금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공지한 지 네.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네. 일주일 만에 거의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6,000 명이 벌써 넘는, 서명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네. 6월 21일 자정까지 서명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성함하고 뭐 주소 간단한 이제 연락처 정도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예, 그래서
민변에서 예. 법적인 뭐 고발장이나 이런 거를 같이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시민사회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뿐만 네. 아니라 여러 단체가 지금 공동으로 같이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네.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주로 네네네. 이제 하고 있고 참여연대에서는 이제 국민소송단 이런 네네. 어떤 좀 이제 홍보 저희와 활동하고 다른 이제 예, 여러 모집 단체들이 활동. 공동으로. 네네 이제 여러 단체 있으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그 두 사령관이 좀 쫄아야겠네요. 예, 벌써 일주일 만에 6천 명이 넘어섰고 네. 이 방송이 나오고 나면 아마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만 생각도 명은 듭니다만. 네. 네? 10,000명은 기본으로 만 보이지 명은 않을까, 예, 방송 예. 나가니까. 아, 10,000명 안 나오면 이 방송 문 닫겠습니다. 예, 만 명은 근데- 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 그 진짜 안보에서 간략하게 좀 다뤘습니다만 국내법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국내법 조항과 좀 이 탄저균 반입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 국제법 얘기하셨는데 생물무기 금지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내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국내적으로도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금지에 관련된 그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무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균이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이제 병이란 뜻에서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생물무기 쪽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에게 어떤 이유로든 가지고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 이제 뭐 실험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이제 우선 요청을 하고 만약에 산업부 장관에게 그 요청이 오면 외교부와 국방부에게 그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이제 질병관리센터에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전혀 사전 어떤 통보나 이런 걸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다 국내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관련된 저기 법적인 검토야 민변의 변호사들이 있긴 네,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예, 뭐 한미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게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탄저균 그러면 가장 그 오랫동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제 9.11 테러 발생 직후에 무슨 뭐 편지암 그리고 소포 이게 이제 탄저균이 묻어 있는 걸 그었다가 이제 들이마셨다가 5명이 사망했던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특급 관리 대상이 바로 탄저균과 같은 생물 무기인데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참 한국 땅에 미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그거 관련해서 검역고사하고 사연 통보조차도 사후 통보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상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왔는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뭐 주한미군은 이게 처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좀 언론 보도에서는 최소한 98년부터 반입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도 이제 가장 뭐 얼마 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그 WHO에서도 이제 가장 강조한 게 초기에 정보 공개를 제대로 그 못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만 이 탄저균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이런 네네.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이런 탄저균 문제를 포함한 그런 위험한 무기라든지 그 위험한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이유로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반입되고 실험되고 이런 일들이 좀 근절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예, 이것도 네. 또 저희 홈페이지에 네.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그 되는데요. 진짜 뭐 여기 진행팀에 뭐 네. 저기 과자라도 한 봉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아마 이제 그 큰 이미지로 그 네. 링크가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내용을 보시고 링크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탄저균 파문도 어디까지 가게 될지 우리가 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제 한국 내의 문제, 한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북한이 또 가세하면서 네. 안 그래도 뭐 꼬이고 꼬인 이 한반도 문제, 이 관계 문제를 푸는데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걱정도 좀 듭니다. 자, 그 두 분이 얼마 전에 그 바쁜 와중에 뉴욕에 다녀오셨어요. 네. 뉴욕엔 왜 가신 겁니까? 저희 매 5년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가시죠.
바쁜 저희 와중에. 그 전 네.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핵 확산을 막겠다고 만든 조약이 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조약이 있는데요. NPT. 그렇죠. 네. NPT라고 보통 네. 부르는 조약이죠. 이제 매 5년마다 한 번씩 유엔에서 그 당사국들이 모여서 검토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2015년에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가 열리는 시기여서 네. 저희가 어쨌거나 이제 계속 저희가 평화단체를 주장하는 게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에 끝나지 않는 전쟁 문제가 그런 전망을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이고 담대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집회도 참가하고 또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로비 활동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번 NPT 회의 뭐 우리가 뭐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핵과 인류의 이 공존의 문제, 공존이 가능하냐 이 문제는 굉장히 뭐 우리가 벌써 이제 그 핵의 시대가 개막된 지 70년째가 되는 그런 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어떤 이제 문제인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그 북핵 문제도 있고 또 한국 내부에서 최근에 뭐 이제 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있고 또 뭐 이제 원전 문제도 있고 다양한 핵 문제가 존재합니다만 이 지구적 차원에서 핵 문제가 어떤 지금 논의 지점에 와 있는지는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NPT 회의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NPT 결과에 대해 사실 국내 뉴스가 거의 없어서 아마 네, 네. 이제 파악을 이제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국내 거라고. 언론도 NPT에 과거에는 좀 관심이 많았다가 네. 북한이 탈퇴한 이후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올해 특히 이제 5년 전에 2010년만 해도 그 네. 성공적인 개최라고 평가받을 만한 몇 가지 이제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최종 결과문서라고 하는 향후 앞으로 5년간 그 NPT를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국가 간에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차후 계획을 이제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최종 결과문서 채택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 네. 주요 이제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실질적으로 최고의 쟁점은 중동 비핵지대 사실상 중동 지역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의 배치와 뭐 이전, 뭐 생산 이런 것들을 다 막고자 하는 중동 비핵지대라는 것들을 이제 설립하자고 1995년 이제 NPT가 무기한 연장될 그 시점에 국제사회가 결의한 네.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약속한 바를 2010년에도 향후 5년 이내에 관련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자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5년 후 돌이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개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향후 5년간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가 이제 주요 뜨거운 감자였죠. 근데 네. 이걸 합의 사항을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국가들이 2016년 3월 1일까지는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하자라는 걸 이제 최종 문안에 넣자고 로비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문안에 그렇게 내용이 나왔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3국이 이제 마지막 날이 NPT가 5월 22일 날 종료됐는데 5월 20일 저녁에 있었던 이제 최종 회의에서 이 의장 최종 그 문서안을 네. 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명을 내면서 사실상 이제 합의에 기초해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채택이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은 이제 네. 앞날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왜 반대한 거예요? 미국, 영국 얘네들은 왜 반대한 네,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네. 2012년에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5년 전에 합의됐던 게 이제 2012년까지 중동 비핵지대 논의를 위한 이제 회의를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왜 이제 합의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보면 요번에도 마찬가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게 이제 중동 지역 국가 중에 지금 핵 보유국이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 P5라고 하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합법적으로 NPT상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5개 나라 외에 나머지 4개 중에 이스라엘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NPT 네. 그 당사국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 비핵지대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단기간 안에 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걸 문제 제기로 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뭐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비핵지대 창설 회의를 제안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핵 문제도 포함돼야 그쵸. 된다라는 입장일 테고 네. 미국이나 영국 이런 어떤 서방 국가들은 뭐 그건 곤란하다는 건가요? 그 국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국가를 포함시켜서 하자면 2016년까지 뭔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회의가 개최하기 네. 위해서. 왜냐면 의제가 아직 합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네.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의제가 결론이 나야지 회의 개최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의제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합니다. 이스라엘도 자국에 있는 핵 문제를 네. 이제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기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 때려요. 다른 나라들은 갖고 있다고 막 서로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스라엘은 지들이 있는지 없는지 예.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이제 감추려고 하는데 야 이것도 역시 내부 엔딩 스토리예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수십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핵 문제에 관련해서 별로 진전이 없게 되는 그래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서 노벨 평화상을 선불로 받은 분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분이 계실 때는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참 아무튼 뭐 믿는 높게 발동시킨다고 최근 그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핵무기 현대 프로젝트에 맞아요. 착수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쪽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쟁점이 있었습니까? 뭐 저희 올해 가장 요즘에 그 핫한 이슈로 핵무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이름만 딱 들으면 이제 그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핵무기의 비인도성이라고 하면 핵무기라는 게 얼마나 비인도적인 무기인지에 대해서 네네.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올해가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지 70년이 되는 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가 피폭자분들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핵무기가 하나 투하됐을 때 이런 식으로 비인도적인 결과를 너무 많이 가져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들이 그 논의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걸 좀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 유럽에. 그렇죠. 네, 호주가 아니라 호주가 네. 아니라 네.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이슈를 좀 이제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서 오스트리안 플레지라고 하는 네. 오스트리아의 약속이라고 네, 해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인도주의적 그러니까 핵무기 비인도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오스트리아의 약속에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 연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humanitarian pledge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약속이라는 네.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NPT의 이번 NPT 아까 이면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 문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라고 성과라고 그나마 이제 NGO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8개 국가였나요? 네. 108개 국가가 이제 그 이번 NPT를 통해서 그 네. 인도주의적 약속에 같이 동의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참고로 한국 정부는 저희가 뭐 질의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입장을 묻는 뭐 면담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핵무기가 그렇게 비인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 약속에 동의를 하는 순간 마치 즉각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은 연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는 한국인 피폭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동의를 한다면 빨리 이 인도적 그 비인도적 그 핵무기의 네네. 그 약속에 빨리 동참을 해서 우리도 차츰적으로 핵우산에서 벗어나야 되는 길을 선택해야 네.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8개 국가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네. 있죠. 예. 근데 그 논리가 일본도 재밌네요. 들어가 있지 않고. 핵무기가 비인도적인 무기인 건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동의를 해버리면 그걸 연명을 해버리면 핵무기를 곧 없애야 될 무기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네, 그렇죠. 그건 예. 저도 핵 문제를 좀 다뤄왔습니다만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때문에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해구산. 네. 네. 핵우산을 지금 유지하려면. 어떻게 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인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핵우산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좀 이제 그걸 돌려서 표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108개 국가들은 우리가 과거에 뭐 제3세계 국가들 혹은 뭐 비동맹주의 네, 네. 네. 이들 나라에서 이게 뭐 5대 핵보유기 좀 들어간 나라 있었나요? 전혀 전혀 안 안 들어가죠. 저희가 들어가요. 108개 국가 네. 명단을 쭉 갔었는데 사실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왜 그 남태평양 분도라거나 국가들. 그런 데 있는 네, 네. 굉장히 작은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연명을 사실 했다고 보시면 그들 나라는 이게 무슨 뭐 딴 나라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태평양 상에서 핵실험이 뭐 2,000번 가까이 네, 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로 경쟁적으로 거기서 많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진 나라들도 네. 있고 아예 그냥 뭐 섬 하나 자체가 통치가 네, 없어진 네. 나라들도 있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자기들한테 그렇죠. 당사자들 문제인데 여전히 이들 나라 우리가 보통 뭐 나라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핵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해왔던 그렇죠. 분들의 인도주의적 호소를 외면하면서 인도주의를 노려는 이런 또 이제 21세기의 이 강대국 정치의 두 얼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NPT라는 조약이 참 골 때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탄저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이렇게 이슈가 넘어왔는데 네. 대량 살상 무기의 대표적인 게 사실 핵무기잖아요. 네, 네. 근데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군인들 상대로 서로 교전을 해서 군인들끼리 서로 이제 상해를 네, 입히기 네. 위한 이런 무기가 아니고 사실상 무차별 대량 살상을 하기 위한 그 무기들이잖아요. 뭐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무기들, 대표적인 무기들이 이제 그 화학무기, 생물무기, 뭐 대인지뢰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미 국제 협약에 의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만큼은 완전 금지는 안 하고 있고 핵 확산만을 금지하는 NPT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물론 네. 핵군 축의 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평화적 핵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려는 나라들을 사실상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네. 그 조약에서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라는 말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모순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국제 시민사회나 뭐 과학자들 그 의사들 뭐 이런 분들이 핵무기가 이렇게 비인도적이고 써먹으면 안 될 무기이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국제 핵무기 금지 조약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를 쌓아가기 네. 위해서 사실 이번에 인도주의적 영향이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무기 관련된 조약들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중심주의가 많이 좀 투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국이 이제 그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했던 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생화학 무기를 불법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9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NPT가 발효되기 1년 전에 그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통해서 이걸 불법화하고 화학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97년 이때부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조약이 발효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의도는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국의 핵보유는 NPT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다른 나라는 못 갖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생화학 무기를 핵무기와 동급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불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군사적 우월을 갖다가 좀 영속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NPT가 골 때리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이 조약에는 어디를 읽어봐도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고 실험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죠?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런 골 때립니다. 그 저기 뭐야 무기 조약 있나? 좀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게 뭐 이제 자기들 그 NPT 무기한 연장할 때 하고 그걸 추진할 때 하고 연장이 성공한 이후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좀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태도가 달라졌던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뭐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게 딱 그 하나의 섬처럼 딱 독립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가 간 또 그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영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도 좀 이제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참여연대 평화우치센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밀었던 세 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네. 하나가 정전을 끝내자, 그 평화 정전.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End the Korean War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그걸 동북아 넘어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비핵시대.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양 안보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은 이름 그대로 Make the 태평양 Pacific, 바다로. Pacific. 예, 예, 예. 원래 더 평화로운 파시픽이라고 바다로. 하는 게 예. 이제 피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평화로운 바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세 네. 가지 슬로건을 저희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던 네. 슬로건이었는데 사실 네.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도 이 세 가지 이슈를 같이 이제 그 제안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대 행사 같은
같은 거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사이드 이벤트를. 네. NPT 사전에 이제 시민사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피스 앤 플래닛이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진행했던 피스 앤 플래닛. 네, 피스 앤 플래닛, 평화와 지구. 네, 예, 그렇죠. 예, 예, 평화와 예. 지구라는 이제 네. 굉장히 많은 그 전 세계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평화 단체들은 굉장히 다 네. 많이 와가지고서는 네.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사이드 이벤트를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네. 그런 제목으로 부대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점들, 뭐 일본의 헌법 구조라거나 네. 아니면 동아시아의 그런 지금 여러 가지 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해군 기지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그런 평화가 위협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고요. 네. 동시에 저희가 이제 그 사이드 이벤트를 NPT 당시 때도 진행했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네. 평화협정 체결, 한국 전쟁 종식, 그리고 비핵지대 설립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부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를 저희가 같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대 행사 제목으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런 선언문 같은 거를 연명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거의 한 100개 정도의 국내외 그 단체들이랑 이제 정우식 대표님 포함해서 네. 400여 명 정도의 국내외 인사들이 연명을 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선언문을 같이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고요. 동시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의미 있었던 거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인 피폭자 분들과 함께 NPT를 방문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참여연대랑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통사 이렇게 두 네, 단체에서 네.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인 피폭자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이런 행사하실 때는 뭐 2,000명씩 이렇게 그렇죠. 유엔에 네, 네. 비행기 타고 오시고 할 정도로 네.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국인 피폭자 분들은 이중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어릴 때 아버지가 강제징용 되시는 김에 따라갔다가 혹은 거기서 이제 퇴원하셔서 피폭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이제 저희랑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아드님이 이제 원폭 2세로서 네, 이제 네. 고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이제 그 피폭의 그 유전적인 문제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유엔에서 네. 여기 일본인 피폭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여기 네. 또 다른 피폭자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네, 네. 삼을 수 있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인 피폭자, 뭐 당시에는 조선인 피폭자였죠. 그쵸, 네네. 예. 제 기억으로는 한 약 7만 명 정도가 네. 조선인이 피폭을 했죠. 대부분이 이제 강제징용된 분들이어서 미쓰비시를 비롯한 이제 도심의 군수공업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폭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국 현대사의 모순을 고스란히 안고 그럼요, 살아온 네. 분들이죠. 강제로 징용돼서 피폭당하고 그리고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뭐 이런 어떤 삼중고를 쭉 겪어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뉴욕 현장에서 한번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우리가 세계 2위의 피폭 피해국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이분들이 피폭도 많이 당했지만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약 4만 명 정도가 이제 거의 즉각적으로 목숨을 잃으셨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생존자가 제가 알기로는 원폭 그 피해 일세 중에 3,000명 안팎 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당시 예. 생존자 대비 한 10%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비율인데 이건 일본 또 그 피폭자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피폭된 이후에도 부상당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관심을.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그 핵이 인류 사회에 등장한 지 70년째가 되는 해인데 이걸 일본의 역사로만 우리가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 또 뭐 우리 교과서들 보면은 일본이 결사항전하다가 미국한테 핵폭탄 두 발 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서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당시에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미국의 원폭 투어가 아니라 소련의 참전이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미국의 이제 핵폭탄 투하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소련을 겨냥한 일종의 무력 시위.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걸 봐주기를 가장 이제 원했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도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원폭 이제 한 70년을 맞이해서 핵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해봐야 되는 이런 어떤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한국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네.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국가가 거의 한 30개 국가 정도 네,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도 좀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무산됐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피폭 70년을 맞이해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오바마는 가고 싶어 하는데 일본 쪽에서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겁니다. 그럼 왜냐면 어찌됐든 오바마가 가면 뭐 사과를 하든 그거에 뭔가를 대해서 혹은 얘기하든. 유감을 표명하든 예? 뭐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최소한의 어떤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베 신조 정권에서 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 말리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왜 말리는 걸까요? 네, 미일 동맹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아, 그걸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위키릭스가 폭로한 외교 전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도쿄에 계신 분이 미국 대통령 향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좀 씁쓸한 모습도 좀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뉴욕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워싱턴에도 가서 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저기 쌍둥이 빌딩인데 가보셨나요? 네. 그 전에 세계 다녀왔죠. 무역센터. 네, 네, 예. 네, 거기 네. 지금 그라운드대로. 상황 어떤가요? 지금 그 9.11 메모리얼 뮤지엄이라고 해서 추모 기념관이 거의 네. 완공이 됐고요. 일부 구간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그 두 건물 자리를 이렇게 약간 깊게 파서 이렇게 추모의 공간으로 두게 네. 만들었고 밑 지하에 내려가면 기존 건물의 잔해를 일부 남겨둔 그 모양으로 해서 피해자들의 뭐 신상과 그 뭐 메시지들 사실 세월호를 네. 가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네. 그런 어떻게 추모를 할 것인가, 어떻게 네, 네. 생존자들 그리고 피해생자를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좀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11 테러도 이제 14년 제가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14년 동안 미국이 얼마만큼 그 교훈을 또 성찰을 했는지 이게 참 요즘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워싱턴에 또 가서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네, 소개해 저희 주시죠. 워싱턴에 갔을 때가 마침 아베 네.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런가요? 이제 네네네. 그래서 그 한인 교민분들께서 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아베 총리의 방미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는 집회를 하셔서 네. 저희도 뭐 같이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이제 집회도 같이 이제 다녀왔고요.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워싱턴은 미국 정치의 중심이다 보니까 갔을 네. 때 저희가 이제 미 국무부 한국 담당 그리고 북한 담당 하시는 분이랑 같이 네. 그 면담도 진행을 하고 또 동시에 미국 하원 의원 중에서 네. 외교위 그 의장도 만나고 에드리스. 에드로이드. 에드로이스도 에드로이스. 같이 만나고 네, 네. 그러니까 에드로이스 보좌관을 네, 네. 만난 거죠. 의원 네, 당 네. 그 이제 그 개인을 만나지 네, 못하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점 네. 이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걸 평화와 그러니까 평화의 관점에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 좀 입장을 전달하니까 뭐 이 시쳇말로 좀 이빨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뭐 좀 이해한다라는 둥, 좀 우리가 좀 바꿔보겠다는 둥 뭐. 근데 그 하원 외교의장 같은 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하셨던 분이고 이미 네. 하원에서 그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대화랑 협상이 진정될 때는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좀 이렇게 멈추거나 네, 네. 아니면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짧게 얘기하자면 네.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 의원님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네, 거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반응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쪽 의견을 처음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네, 네.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네. 면에서 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 한국이랑 북한 담당하시는 국무부 쪽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 쪽은 워낙 예전에 왔을 때도 한번 만나 뵙기도 했고 한국 내 네. 국내의 그런 인권 문제 저희 뭐 LGBT 이슈라거나 표현의 자유 쪽에 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LGBT 네. 이제 이런 건 좀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소수자들. 네, 네네네. 성소수자 문제라거나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퀴어 페스티벌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고 네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 네. 북한 담당하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 문제가 되게
뭐 대화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의회 쪽에서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제 그 정도의 의견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국무부에 있는 한국 담당관은 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북한 담당하는 그렇게까지 장관은 말씀하시면. 좀 뭐 고민의 흔적이 좀 엿보이는 네, 이런 뭐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야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 고민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잘 좀 풀어봐야 될 텐데. 네. 참 뭐 그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오늘이 6.15 공동선언 15주년. 네 1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만 참 씁쓸한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제 평화건축 운동을 하신 지가 우리 이미연 팀장께서는 똑같아요. 4년 4년 차. 네. 예. 그 정말 재미없는 시기였네요. 별 변화도 없이 어떻게 보면 과거 선배들에 비하면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항상 걱정만 하다가 사는 교착 상태만. 네. 그냥 교체 상태가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선배 활동가로서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봤어요. 한저균 관련해서 국민소송단 모집, 또 그 전에 이제 강정마을 이슈, 그리고 이제 뉴욕 NPT 회의 참가를 계기로 해서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뉴욕과 워싱턴에서 좀 로비 활동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을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뭐 그런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PT가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간의 이렇게 불평등,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폐기하자는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북한 말고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곳들이 많고, 그래서 국제 평화 그룹, 평화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제 뭐 사람들은 NPT 자체를 핵무기 금지 협약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뭐 핵무기를 금지를 하게 되면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지금 9개 국가들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운동은 단기간에 될 부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북한 핵 문제를 봐서도 사실 북한이 핵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를 나서고 있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핵 우산에 기대는 것을 오히려 이제 핑계를 삼아서 자기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과의 협상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안보라고 하는 뭐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쓸모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대시켜가고 정부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오늘 6.15 15주년인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런 갈등들이 사실 근원이 되고 있는 것들이 핵 문제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리고 이제 5년마다 개최를 하지만 사실상 5년 전에 이제 3년 동안은 각국 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이제 사전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직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향후 5년간 시민사회들 그리고 각국 정부들, 의지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 요번에 실패를 딛고 향후 5년에는 어떤 진보적인 뭐 원대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는 이 5년에 또 달린 문제라서 그 부분을 또 참여연대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뭐 핵무기 없는 세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핵무기 금지 협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뭐 케미컬 웨펀 컨벤션, 그리고 뭐 생물무기 금지 협약은 바이올로지컬 웨펀 컨벤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NPT만 따로 이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국제 평화 활동가들이나 일부 국가들은 이 NPT도 이제 뉴클리어 웨펀 컨벤션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핵의 시대 70년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쭉 반추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로 이 핵무기가 전쟁에서 동원되지 않았는가,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그들 핵보유국이 도덕적이기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반핵 평화 운동가들, 또 그런 이제 그런 그 반핵 평화 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국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핵무기를 금기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냉전 시대에는 한참 많을 때는 한 7만 개가 넘는 핵무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 15,000개, 16,000개 1만 개 예, 미만. 예.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된 데에도 이제 반핵 운동, 이제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 핵의 민감성, 이 핵 위협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핵 문제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이나 어떤 참여도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핵에 대한 그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야말로 한반도가 핵 대 핵의 대결 시대.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핵을 갖고 있고 남한은 핵이 없으니까 마치 이제 핵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 핵 독점 체제에서 핵 대 해결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인질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적 차원에서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두 여성 활동가께서 또 이제 선봉에서 큰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뭐 서서히 그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랜만에 좀 게스트를 좀 모셨으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는 몇 분들께 좀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미연 팀장님께 진짜 안보란 무엇입니까? 이 방송을 위한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안보는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우리 진짜 안보 저나 우리 김종대 편장도 영감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안보라는 사실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네. 호의적인 편은 아닌데요. 아니다. 네, 안보라는 네. 안보라는 게 사실 네.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어처럼 지금 뭐 국가 중심적인 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 목소리가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사실 별로 없는 용어로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물어보신 맥락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투명하고 뭐 정보 공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 일반 시민들 누구한테 내놔도 사실 꺼리낌 없는 그런 평화를 위한, 소위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어떤 뭐 외교적인 거든 대화든 이런 류의 것들이 사실상 진짜 안보를 지키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백과원 강사님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해서 안보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가 아마 진짜 안보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네. 안보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가 진짜 안보를 구현하는 사회다. 자, 오늘 클로징 멘트는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쁘신 와중에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오네어.